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있을 거고 요놈의 합이 27이다. 이때 자연수 a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일단 뭐 하던 대로 가면 될 거고 자 요거 우리 절대값 1번부터 6번까지 외운 것 중에 외웠지 다들? 외웠을 거고 3번이랑 똑같은 거지 3번. 자 그래서 작다고 하면 사이 값이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양변에 a를 더해주면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합쳤을 때 27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요 안에 이제 정수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정수를 합쳐서 이제 27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A를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부터 들어갔는지 이걸 다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A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A가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지. 자 A가 자연수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2나 A+2도 정수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얘네가 몇 칸 차이인 거야? 4칸 차이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얘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정수가? 자, 간단하게 얘도 어차피 정수야. 자 그러면 여기에 위에다 써버릴게. A-1 그 다음은 A 플러스 1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돼요. 3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3개.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처음에는 막막했어. 도대체 정수가 몇 개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디부터 들어갈지도 몰라. 즉 한 개만 들어간다고 치면 뭐 27 하나 있다 뭐 이래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봤더니 A가 자연수다 보니까 A-2랑 A+2도 정수인 거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이렇게 3개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 3개를 더했을 때 즉 연속하는 정수 3개를 더했을 때 27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이제. 3A가 27이니까 A는 9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수 나오면 막 뭐 5랑 6이 있으면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A-2랑 A+2 사이에 정수 누가 들어갈 수 있나 만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였다. 꼭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나왔어.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 자,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 어떡하나를 보는데 자, 첫 번째 거기 1번 보면 다구간으로 나눈다 그랬고 자, 이거 이제 전에 방정식에서도 했던 거긴 해. 뭐 다시 한번 하긴 할 거지만 자, 거기 일단 한번 읽어보면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값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각 구간에서 나온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전부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살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범위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면 절대값이 겹쳐 있을 때는 다구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거를 67번을 풀면서 다구간이 뭔지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래서 67번을 보면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위에 다구간 보면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값이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좋다 그랬거든.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야. 얘는 3이야.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써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황이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3-x는 꼴보기 싫어. 자 근데 이거 절대값에다가 x-3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x가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살짝 바꿔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각 구간에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다구간이 뭔지를 봐볼게. 그러면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절대값 x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게 6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자 다구간이라는 게 뭐냐 구간이 여러 개라는 뜻이고 자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영역이 총 3개로 쪼개진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등호는 언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 둘 중 한 군데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다든 크다든 둘 중 한 군데만 등호가 들어가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때 써줘. 그래서 3 기준으로도 크다고 할 때 등호를 이제 써준 거고. 자 그러면 나는 1, 2, 3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를 전부 다 해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가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건데 자 지금 우리 요 식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뿌일까 마일까를 생각하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0보다 클까 작을까? x 플러스 1 작겠지. 얘는 어때? 얘도 작겠지. 이게 바로 안 들어오면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돼. 마이너스 뭐 10 이런 거 대입해보면 돼. 그럼 다 작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볼게. 둘 다 마이너스야 지금 절대값이.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 넘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일단 이대로 한번 놔둬볼게. 일단 할 작업이 있긴 있어. 아직 안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한번 봐볼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안 나면 뭐 0 같은 거 대입해봐도 되는 거지. 얘는 어때? 그래서 얘는 뿌마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앞에 놈은 그냥 나오고 뒤에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갈 거고 4가 6보다 크다.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일단 이 순간에는 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아직 확인할 게 조금 더 있긴 있다고 일단은 쭈르륵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이때는 절대값 두 개 다 플러스인 거 느껴지지? 그러면 둘 다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2x가 8보다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일단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방정식에서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해봤었는데 자 범위를 쪼개서 해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확인을 할 건데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거기 개념 칸에 손가락에 범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있는 EX들 전부 다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지금 x가 2보다 작을 때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푼 거야. 풀었더니 해가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방정식이면 이게 쉽거든. 만약에 x가 2보다 작다 했는데 방정식으로 x가 1 나왔어. 그러면 맞는 거지. 그렇게만 해결하면 되는데 부등식은 조금 더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범위에 맞는지를 볼 거야. 자 지금은 뭐 자세하게 막 수직선도 그려보고 할 건데 나중에는 느낌이 그냥 와줘야 돼. 자 지금 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2라고 하면 2보다 작은 순간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런데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 다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때 해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대로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보면 이번에도 x가 2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나 지금 2보다 작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인 거지. 네. 그러면 이 부분만 해가 되는 거야. 즉 여기 지금 빵꾸지 빵꾸. 그래서 이때는 x가 2보다 작다가 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네. 좋아. 그다음에 세 번째. 네, x가 2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다가 나왔대. 얘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이번에도 이 부분을 할 건데 0보다 크다가 나왔대. 자, 0이 여기 있을 거고 0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또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얘만 해당이 될 거고 여기는 빵꾸니까 해가 요게 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에서 3 사이인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1이랑 3 사이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실수가 나온 거야. 근데 이 바깥쪽은 또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요 놈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결국 이때 해는 또 요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부등식을 갖다가 대부분 절대값이 나왔을 때의 이야기가 될 텐데 범위를 쪼개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범위 쪼갰을 때는 그 범위에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냥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고 부등식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요놈에 해당되는지를 볼 거야. 자, 간단하게 보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는데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대. 괜찮은 거지? 요놈이 그대로 해가 되는 것이고. 자, 얘는 해가 없다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쪽 보면 이게 불이 휘어있지? 휘어있는 거 보이냐?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확인해보자고.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는데 4보다 크대. 이것도 이상 없이 그대로 얘가 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뭐 쓸 필요 없는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 쪼갰을 때는 항상 이렇게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거기 그러면 위에 각 구간에서 두 번째 화살표에 써진 게 뭔 말인지를 보면 각 구간에서 나온 해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네. 이거를 이제 말로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수직선에 나타내래. 그래놓고 나온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쓰라는 얘기야. 이걸 전부 다 쓰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였지. 근데 범위를 쪼개서 할 때는 보이는 걸 그대로 전부 다 써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뭐 어떤 걸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4보다 작다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그냥 다 합쳐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x가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거를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말을 배울 거거든. 그걸 배우면 사실 이해가 더 빨리 되긴 할 텐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연립부등식인 상황이다 싶으면 이거는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겹치는 걸 찾는 거고, 범위를 쪼갰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써준다 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선생님의 그방 안 만들어요. 아, 이제 만들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그래프로 해결하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자. 자, 거기 보면 2차 함수처럼 생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방정식 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방정식 함수는 사실상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냥 아래로 볼록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고,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랬을 때 f가 그냥 2차라고 하자 우리. 그럼 이랬을 때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y는 왼쪽, y는 오른쪽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알파랑 베타에서 딱 만나는 거지. 요 그래프가 fx고 x축이 y 이꼴 0이야. 그래서 요 부분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라면 이제 책에는 ax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fx라고 쓸게. 자, 부등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fx가 작다가 만든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자, 얘는 똑같거든. 일단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y는 fx다 라고 식을 썼어. 그러면 말 그대로 요거는 x 값인 거지. 말 그대로. 그럼 fx는 x 값인 거야? y 값인 거야? y 값이겠지. fx가 y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러면 fx라는 건 y 값이고 y 값이 크다 작다를 하려면 왼쪽 오른쪽을 볼까? 위아래를 볼까? 위아래를 봐야겠지. 자, x가 3보다 작다 하면 좌우로 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y가 3보다 작다 하면 위아래로 봐야겠지. 그래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y 꼴 0이 x축이잖아. x축보다 fx가 작은 구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즉, 더 밑에 있는 구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굳이 써본다면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지. 이 부분을 찾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등식에 해를 적을 건데 해는 이제 x가 크다 작다를 얘기할 거니까 이 부분을 내가 해라고 적어준다. 즉 이런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부등식의 해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x축도 껴주는 거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축도 껴주는 거야. 즉 알파랑 베타도 껴주는 거여서 이때는 이렇게 살짝 등호가 들어갈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x축보다 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럼 그놈의 x값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바깥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얘도 등호를 써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즉 사이값 큰 크작작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을 좀 보면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0보다 작다고 하면 사이값이 나올 거고 0보다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이 나올 거야. 얘가 지금 비슷한 느낌인 게 절대값으로 나왔을 때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고 하면 사이값이었지. 얘도 0보다 작다고 하면 사이값이고 절대값이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이었어. 얘도 0보다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래로 볼록일 때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냐가 아니고 넘기면 돼. 그냥 넘겨버리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거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손가락을 잠깐 보면 자, 부등식 해석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야.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보다 위인 부분, 작다고 하면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등호가 있으면 x축도 포함시켜준다. 그리고 부등식은 가능하면 a가 0보다 크게, 즉 최고차 함계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해결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아니, 손가락을 잠깐 보면 자, 부등식의 경계점이 얘 같은 경우는 알파랑 베타가 되겠지. 그 경계점은 방정식의 근이래. 그렇지. 지금 보니까 얘가 똑같은 fx라는 식에서 는 0 해서 방정식이었다면 이게 근이 되는 거고, 크다 작다로 바뀌니까 알파 베타는 안 바뀌지. 일단 알파 베타는 그대로 가면서 부등호 방향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경계점인 알파랑 베타는 방정식이었다면 근인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 알파 베타는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으니까 방정식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부등호 방향만 바뀌고 알파 베타는 같다. 그래서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똑같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은 원래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부등식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특수해 한번 가볼게요. 자, 물론 특수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2차 방정식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해를 다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게 x축이고, 자, 어쨌건 지금 2차 방정식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거지. 네. 자, 각각 이 상황에서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2차 부등식은 네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책에 뭐부터는 여기는 크다부터니까 크다부터로 쓸게. 자, fx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부분인 거니까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면 등호만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될 거고, 자, fx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사이값이 나올 거고, 등호가 들어갔다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 한번 얘기를 해볼게. 두 번째 상황. 자, 접하고 있고, 저 접할 때 x값을 알파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봐보자. 자 fx가 0보다 크다라고 무등식이 나왔어. 자 그러면 x축보다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거의 다 x축보다 위에 있지. 딱 한 점 빼고는 다 위에 있는 것 같네. 네. 그 한 점이 어디야? 적합. 알파지 알파. 네. 요거 빼고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냐?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외우는 거 아니고 그래프 보고 느끼는 거야. 자, 접하는 상황인데 fx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알파 빼고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로 나온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0보다 큰데 등호도 껴줬어. 그럼 등호 껴줬다는 거는 알파도 껴준다는 얘기지. 그럼 전부 다 위에 있는 거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봐볼게. 자, 0보다 작다면 x축보다 아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래에 그래프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 해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요거 자, 얘는 아래이긴 한데 등호도 껴주는 거지. x축도 껴주는 거야. 그럼 알파도 껴주면서 밑에를 보는 거야. 알파만 딱 있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x는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요때 가볼게. 요때. 자 요때는 x축에 닿지도 않지. 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위냐 아래냐만 보면 되는 거네. 그러면 크다고 하면 전부 다 크니까 모든 실수일 거고 얘도 모든 실수일 거고 작다고 하면 이 부분에 그래프 지나가는 거 없으니까 여기도 해가 없다 여기도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지냐를 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2차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해, 모든 상황 12가지를 다 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 아래로 볼록일 때의 이야기인 거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상황, 즉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 큰 작작 사이값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조금 해들이 특이하지. 그래서 요 두 군데에서 특수해가 나오는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 때는 뭐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고.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하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크다고 하면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특히 특이한 게 또 작거나 같다고 하면 x는 알파. 이렇게 이제 방정식처럼 근이 나오게 될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쉽고. 자, 그럼 이제 넘겨서 2차 부등식의 이제 풀이 순서 가볼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갈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될 거야. 일단. 자,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야.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뭘 하라 그랬냐면 판별식을 구해봐야 돼. 판별식을. 자, 그랬을 때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이 왼쪽이지 왼쪽. 자, 이 말은 특수해가 아니고 일반 해가 나오는 거야. 즉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개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인수분해만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알파랑 베타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면 알파랑 베타가 뭐 1, 3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건 알파 베타가 뭐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 뿐이고
방식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뭐 크니 작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순간이 왔다. 이때는 특수해라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딱 그려가지고 위인지 아래인지를 파악한다. 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때 이제 특수해가 나올 거다. 자, 그리고 거기 그 책에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D가 0인 경우는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써있잖아. 자, 지금 판별식이 0인 거 원래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이제 특수해니까 그냥 내가 여기다가 같이 써놓은 거고 실제로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괄호가 2개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면 이 상황인 거야 사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판별식을 구해봤을 때 0보다 크면 알파, 베타 2개가 존재는 하는데 내가 그냥 못 찾은 것 뿐이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부등호 방향만 잘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판별식이 뭐 0이거나 아니면 뭐 0보다 작다. 그럼 특수해니까 그래프 요걸 그리든 둘 중 하나 딱 상황에 맞게 그려놓고 위냐 아래냐를 잘 판단을 하면서 해를 결정하면 된다. 고 생각하면 돼.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물론 내가 뭐 그 특수의 표 그려봐 했을 때 다 그려볼 줄은 알아야 되지만 외우면 안 돼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야. 느껴야 돼. 그래서 책 제목도 느껴짐. 자, 그래서 일단 76번을 그냥 하기 전에 77번에 있는 거 먼저 나왔어요. 자, 77번에 자, 요거 한번 보여보자. 자, 인수분해 먼저 해보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 뭐라 돼 있는데 이거 다 왼쪽으로 넘기면서 적어볼게.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되고 얼른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야. 자,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지.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가 있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기어이 구해내야 돼. 자, 그럼 근해 공식을 써보면 x가 2a분의 3에다가 루트 29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찾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9보다 크고 2분의 3 더하기 루트 29보다 작다가 되겠지. 판별식 뭐 틀린 거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오른쪽으로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딱 봐봐. 이거 3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원전 제곱식이야 이거? 원전 제곱식이 딱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원전 제곱식이니까 인수분해 됐어도 특수해구나. 얼른 그래프 그려보고. 자, 0보다 작거나 같대. x축을 껴주면서 아래야. 그럼 뭐야?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가 2겠지. 그래서 이때 방정식의 해는 요게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이쪽에다가 4번 해보자. 자, 요거.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얼른 구해보고. 판별식은 1 빼기 4. 0보다 작지? 이거 이제 특수해요. 자, 0보다 작으니까 위에 붕 떠 있는 놈이. 자, 그때 0보다 작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요놈의 해는 해가 없다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쉽지?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됐을 때 판별식 구한다는 거 꼭 생각하잖아요. 네. 자, 그다음 76번. 일단 fx가 이렇게 돼 있고 gx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1번은 자 요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자 얘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y는 fx랑 y는 gx를 봤을 때 fx가 더 작은 부분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굳이 말로 좀 적어본다면 얘는 f가 g보다 아래인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찾아보자. 자 지금 F가 파란색이고 G가 빨간색이야. 파란 놈이 빨간 놈보다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0에서 3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0에서 3까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2번은 요걸 하래. 자, 1번이랑 2번은 성격 자체가 좀 달라. 자, 뭐냐면 1번은 F랑 G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지. 누가 더 위냐 아래냐를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뿌뿌이거나 마마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뿌뿌, 두 번째는 마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F랑 G를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F랑 G가 각각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X축보다 위냐 아래냐를 보는 거지. 그래서 F랑 G가 각각 X축보다 위냐 아래냐 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 즉, 첫 번째 놈은 둘 다 위에 있는 부분, 밑에 놈은 둘 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아볼게. 자,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생각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파란색 기준으로 따라가면서 가볼게. 뭔 소리냐면 파란색이 0보다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빨간 놈도 위에 있는 부분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자 파란색 x축보다 위 이쪽이지. 근데 이때 빨간 놈은 어때? 밑에 있어. 그럼 안 되고 여기는 파란 놈이 밑에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 어때? 둘 다 위야. 언제까지? 4까지지 4까지. 자 4까지만 만났다고 치고 자 4까지만 둘 다 위에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얘는 2부터 4까지만 둘 다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둘 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볼게. 자 그럼 파란색 먼저 따라가 보면 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데 이때 전부 다 빨간 놈은 어때?
위에 있지. 그럼 둘 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게 그냥 답이 되겠네. 재밌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을 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그래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지 아니면 각각을 x축과 비교하고 있는지 파악을 잘 해줘야 돼. 자, 다음에 78번. 자, 요놈의 해가 이럴 때 요거를 구하래. 자, 저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어쨌든 해가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사이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판별식도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실제로 구해보면 뭐 0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이런 거 없다고 치고 요 놈의 해를 구한다면 판별식 구해봤더니 0보다 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아니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근해 공식 쓰고 있으면 아니, 근해 공식을 쓰고 있을 거면 파트너를 다닌다고 말을 안 하고 다녀야겠지. 자, 뭔 소리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버리면 되겠네. 네. 요 알파 베타는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랑 똑같은 거고 요런 거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뭐 끝났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요놈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가 될 거고 그러면 1 더하기 8 해서 답은 9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부등식에서도 2차 부등식에서도 필요하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9번. 자, 요놈의 해가 이렇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먼저 해볼 거야. 자, 이거 딱 봤을 때 이상하다가 떠올라야 돼. 뭘까? 이게 이럴 수 있나?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는 있어. 못하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뭐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뭘까? 자, 힌트를 줘볼게. 자, ax 제곱 더하기 b 아무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다 라고 되는 거야. 이상해. 제발. 0보다 큰데 마이너스 2. 그렇지. 뭐라고? 에이. 맞춤 제하네. 0보다 큰 데까지 못 나와. 0보다 크면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사이값 큰 크 작자. 사이값. 자,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크다고 하면 큰 크 작자, 작다고 하면 사이값이야. 네. 맞지? 자, 근데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사이값이 나온 거야. 원래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 저 C가 이상. 요 A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자, 봐봐.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크다니까 큰 크 작작이 나와야 되는데 크다는데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얘가 처음부터 위로 볼록이었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는 큰 크 작작 사이값으로 바뀌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안 맞아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상하다
싶으면 아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 A가 마이너스였구나. 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래 놓고 이제 자 여기서도 근거 계수의 관계 필요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뭘 아직 안 적어서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은 4다. 해놓고 AX제곱 빼기 BX 더하기 C의 뭐 해를 구해라 이런 거는 해봤지 방정식에서도.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거 계수의 관계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요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양변 A 곱하면 B는 8입니다. 이런 식이 일단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보면 얘는 A분의 C가 미쳤네 잠깐만 둘이 더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둘이 더하면 2가 되는 거지 2.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둘이 곱한 게 A분의 C인데 그놈이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뭐 C는 마이너스 8A다 뭐 이런 식 하면 또 가져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일단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요놈의 해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A, B, C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럼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가 나와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식은 2개밖에 안 되지. 자 이렇게 식 개수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해볼 만한 짓은 뭐가 있냐면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자, 식 개수가 지금 부족해. 식 개수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부족해. 이럴 때는 뭘 해볼 수 있냐면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이 짓을 해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어. 뭔 얘기냐? A, B, C가 있는데 B랑 C를 전부 다 이렇게 A로 바꿔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과정이냐면 문자 개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 모든 수학 문제에서 기본적인 도착 지점은 문자 개수 줄여나가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도 X, Y가 이렇게 있는데 뭐 가감법을 쓰든 뭘 쓰든 X 하나 없애고 뭐 이러는 거지. 문자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A, B, C 문자가 3개인데 B를 A로 표현하고 C도 A로 표현을 해서 문자를 하나로라도 줄여본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을 샥 이렇게 대입하면 AX 제곱에다가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을 거니까 더하기 2AX가 될 거고 C 자리에 마이너스 8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요런 부등식이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러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문자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네. 뭘까? A로 나눌 거야. 근데 막 나누면 안 되고 생각을 좀 하면서 나눠야 돼. 뭘까? A가 음수라는 거지. 자, 방정식이었으면 그냥 나누고 끝내면 되는데 부등식이면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A로 나누면 되는데 A가 음수네. 그러면 방향이 바뀐다. 부등 방향이 바뀐다는 걸 딱 생각을 하면서 나눠보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0보다 작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재밌네. 이러면 이제 끝나.
자, 0보다 작다야. 이거 사이값이냐 큰 작작이냐? 사이값. 좋아.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지. 오케이? 네. 재밌지?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자, 부등호 방향이 이상하다 싶으면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였던 거야. 그거 항상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계수의 관계 쓴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 개수가 부족해. A, B, C를 전부 다 알아내기가 힘들다 싶을 때는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하다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네. 지금 혹시 시간은 몇 분인가? 15분. 오케이. 다음에 80번. 자, 요 놈의 해가 이거래. 그래놓고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놈의 해를 물어봤어. 자, 이거는 사실 암산으로 지금 벌써 답이 나와야 돼 원래. 이미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너네를 믿고 있는 건 아니고.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아, 그냥 내가 던져볼게 한번. 자, 요놈의 방정식이야. 근이 알파면 됐다. 그럼 요놈의 근은 어떻게 됐지? 서운해. 자, 앞뒤가 바뀌었어. 그러면 두 근이 역수라고 했지. 네. 아니, 기억이 날 때 내라고 해야 돼. 아, 뭐 이 정도로 한다든가. 그러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냥 내로 통일하자. 자, 자, 기억해야 돼 이거. 자, 봐봐. 이게 CBA로 바뀌었지. 네. 그럼 일단 요 놈의 역수가 알파 베타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사이값인지 아닌지 또는 이제 뭐 요 C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C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알파 베타에 들어갈 놈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근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치고 한번 풀어볼게. 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뭘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0보다 작다인데 사이값으로 나왔어.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A 플러스라는 거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근거계수 관계 쓰겠지. 자, 요놈을 알파, 요놈을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요거 둘이 더한 거야. 바로 써보면 35분의 17인가?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은 알파니까 B는 그러면 마이너스 35분의 17A다.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보면 얘는 A분의 C인데 이거 둘이 곱하면 3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아까처럼 요거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C 자리에
35분의 2a.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로 나눌 건데 a 지금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플러스였으니까 방향 그대로 가는 거지. 자, 방향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나눠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 35분의 2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35로 이제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자, 큰 크작작인 거지. 자, 그러면 x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든가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딱 봐봐. 35분에 어쩌고 나온 순간 이거 지금 이렇게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물론 결국 해결은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이제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요걸 딱 봤더니 이거 역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알파 베타에 들어갈 놈이 5랑 2분의 7이다 라는 것까지 얼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크작작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즉,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A가 아니고 C의 부호를 봐야겠지. 근데 저기서 봤더니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얘가 35분의 2야. 즉 플러스야, 플러스. 근데 A가 또 플러스였잖아. 그럼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 C가 플러스. 그러면 결국 이거 큰 크작작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5랑 2분의 7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2분의 7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것저것 써서 그렇지 안 쓰고 그냥 답만 적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보면 역수네 이거 뒤집으면 되겠다. 근데 부등호 방향은 맞을까? C 뭐지? A가 플러스인데 A분의 C도 플러스네. 그럼 C도 플러스네. 그러면 큰 크작작으로 바로 쓰자 하고 답만 적을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제발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81번 82번 82번 자, 요놈이 x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자,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 나오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관계없이. 우리 어디 혹시 뭐 여행 갔다 왔냐 우리 다들?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 뭔 등식에서 나왔어? 항등식에서 나왔지. 그래서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얘는 부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아닐 거고. 자, 근데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는 말은 그러면 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있다?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구나. 그러면 얘는 특수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고. 자, 이거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가 좀 꼴보기가 싫네. 그래서 다 넘겨버릴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자, 느껴보자면, 자, 물론 아닌 거 아니지만 요거까지 해서
세 개를 다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x축 껴주면서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자 모든 실수라는 건 모든 그래프가 다 저 구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자 요거 돼 안 돼? 네. 안 돼. 얘는 돼요. 네. 얘는 돼요. 네.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같다. 0. 영. 얘는 작다. 작다. 그러면 합쳐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네. 자,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네, 이제. 자, 그럼 저기서 4분의 2를 빼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가 될 거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될 거고. 아, 이거 문제가 좋다. 자, 이거 또 다른 2차 부등식인데 얘 인수분해 어떤 식으로 돼? 원전 제곱식으로 되지. 네. 요놈마저도 특수해. 그래요. 이건데 0보다 작거나 같고 x축 껴주면서 아래. 그러면 k는 1이다가 되겠지. 네. 자, 다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럼요. 좋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게 다 나온 건데. 자, 관계 x의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건 모든 실수라는 뜻이고. 자, 마이너스인 거 꼴보기 싫어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그려봐 이런 거 나오네. 그래서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찾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았고 그 놈을 식으로 써서 이제 k에 대한 답을 구해 나가는 건데 얘마저도 특수해인 상황에서 봤더니 k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막 해설지 같은 걸 보고 나한테 들고 와서 따지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해설지를 보면 뭐 이렇게 써져 있겠지 대충.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아,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작아져요? 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식이지 이건. 네. 얘는 원래 나온 부등식이고 얘는 판별식이 아니야. 아예 다른 얘기야. 괜히 이걸로 이상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지금은 몇 분이니까? 27분. 27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충 보니까 일단 우리 2차 부등식이 좀 할 게 많아. 원래 부등식 쪽이 이제 제일 좀 어렵고 뭐 이것저것 껴 있어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안 끝날 것 같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